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베프의 촉. 자,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구독자 1000만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 자신의 아픈 과거를 좀 털어놨습니다. 자, 쯔양의 이 고백.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고백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쯔양이라는 분은 1000만 구독자를 가지고 대단한 있는 사람이죠. 예.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저건 과학적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방 유튜브 예. 물론 보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좋아하시고. 전 좋아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저는 사실 과학적 컨텐츠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왜냐하면 사실 조금 이 쯔양이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고통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렇게 많이 먹으면 그런 의미에서 몸이 남겨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예. 4년 넘게 그 거의 뭐 루틴으로 네. 폭행을 당하고 이 전 남친이라고 하지만 전 소속사 사장. 그러니까 소속사 사장이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남친이기도 하지만 예. 소속 사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친이었을 때 이 콘텐츠가 빵 터지니까 터지고. 그거를 소속사를 만들어서 이것을 4년 동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 했는데 네.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폭력과 성폭력, 노동착취 다 들어가는 건데 네. 수익도 몇십억 그 이상을 다 갈취를 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네. 아마도 이 다른 뭐 다 알려졌어요. 가로세 연구소의 네. 김세희 씨가 이 쯔양의 사연을 이용해 먹는 다른 뭐 레카 연합이라고 네. 하는 유튜버들의 그 녹취를 공개를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연이 다 드러나니까 쯔양이 자기가 먼저 고백하겠다 해서 고백을 하게 된 거. 그러니까 김세희 씨의 콘텐츠가 나오고 나서 바로 고백한. 그래서 쯔양 씨의 사연이 다 드러나게 된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보면 뭐 폭행, 협박, 성범죄, 돈 뭐 등등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전 눈에 띄는 게 전 남자친구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매일 맞으면서 또 얼굴 때리면 방송 못 하니까 다른 데를 막 때리는 거예요. 몸 같은데 뭐 이런 때리고. 그럼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기도 한데. 더 공포스러운 거 뭔지 아세요? 뭡니까? 화면 저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밖에서 보면서 여기 있는 거죠. 제대로 안 하면 그렇죠. 옆에서 있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그러니까 이것을 4년 넘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수익은 다 본인이 그러니까. 가져가고. 이건-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작에 도움을 좀 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못했을지. 쯔양이라면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기는 아니겠죠. 처음에는 이 컨텐츠가 시작될 때라든가 아마 처음에 뭐 사귀었을 때는 이렇게 유명한 분도 아니었을 테니까. 근데 그때부터 뭐 불법 촬영물도 있었고 폭행을 하고 협박도 하고 네. 이거를 뭐 뿌리겠다, 노출시키겠다, 부모님을 해코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일종의 폭력적인 가스라이팅. 이거 학습된 무기력으로 도망 못 가는 상황에서 네. 매일매일을 폭력 속에서 저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뒤는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예.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뭔가 인지도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또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에는 학습된 무기력이 컸다는 그쵸. 거네요, 거의. 근데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예. 그 쯔양 컨텐츠에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회사 직원들도 있는데. 근데 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도 패고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죠. 그렇죠. 전지전능한 회사 사장이고 막 때려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 녹취록을 저기 쯔양의 변호사분들이 두 분이 네. 계신데 도와주신 공개한 거 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전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막 큰 소리로 하고 막 공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때리니까
주변의 직원들도 감히 말릴 생각을 못했던 네. 아마 그게 고도의 전략 같아요. 네.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이었던 게 쯔양의 이런 상황을 좀 알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약점을 또 활용해서 협박한 유튜버들을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전 그 얘기를 김세희 씨의 그 예. 1시간 반짜리 콘텐츠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네네네. 아니 저렇게 그 불쌍하게 당하는 그 젊은 여성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 저걸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했다고 그것도 우리가 알려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저도 아는 사람, 그렇죠. 무슨 예.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닌가요? 이제 4-5분 넘는 것 같은데 그걸 뭐 연합이라고 부를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건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범죄 아닙니까? 범죄 모의 아닙니까? 범죄 모의를 하는 예. 거죠. 자, 저거를 뭐 이제 가로 세로 연구소 여기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찌양의 이제 내용이 밝혀진 이후에 정의를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구독자들을 모은 사람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배신감을 표현하는 이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은 대단히 정의롭고 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좀 전 충격적인데 네. 뭐 좀 나쁜 사람들한테 돈 좀 받아서 하는 게 어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이. 참.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의 돈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나쁜 네. 사람 돈을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게 범죄입니다. 그게 범죄예요. 그러니까. 나쁘든 뭐 안 나쁘든. 그렇죠. 이 범죄 모의하고 범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 도덕관념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하나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들에 대한 자기들이 무슨 선민의식 같은 걸 갖는 것 같아요. 이 레카 하는 사람, 레카라는 게 뭐냐면 이 레카차처럼 그렇죠. 예. 이 유튜브 인터넷상에서 레카라는 거는 가장 먼저 그 근처에 가가지고 달려가서 알려주고 뭐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이버 레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가서 네. 그 사안을 받은 다음에 돈을 받고 안 알려줄게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니죠. 그건 부정이죠. 네, 부정이죠. 그건 진짜 공갈 협박 이거 뭐라고 표현을 이거 범죄죠, 범죄. 저도 사실은 배신감을 느낀 게 예. 그분들이 적어도 밀양 사건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저도 통쾌했어요. 일정 부분 공감을 예. 많은 부분들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속에 이게 있었다. 예. 이건 아니죠. 돈 같은 것들이 네. 이제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이 당사자들, 레카 연합들 이분들 반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유튜브 추가 폭로하겠다, 또 반박하겠다 이 예고를 하고 있어서 폭로전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찌양 사건을 통해서 우리 베프님 어떤 점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됩니까? 말하자면 사이버 공간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사적 제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아니면 그런 형태의 사적인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적인 기관, 뭐 정부 기관도 괜찮고 방송 심의도 그렇고 네. 어느 정도의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분별한 형태를 하니까 네.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들의 도덕 기준도 사실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은 조금 더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뭐 레카든 뭐 언론 기관이라면 검증하고 확인하고 하는 게 많은데 지금 말대로 레카니까 가장 빨리 해서 가서 자신들이 필요한 걸 보도를 하는데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검증이 부족한 부분도 그렇죠. 많은 거잖아요.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그냥 던져버리면은 예. 그걸 또 이제 많은 어떤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떤 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맞아 해버려요. 이렇게 하고 할 거고. 이미 근데 그 자체가 가해가 돼버리면 그러니까요. 이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본인들은 뭐 돈 받고 하든 뭐라든 본인들은 그랬다고 쳐도 그걸 따라하는 다른 우리 어린 학생들의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범법 행위로 네. 되는 거 네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기준들은 조금 우리가 좀 공개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 네. 예. 결국 지금 이 유튜브 논란 자체가 이게 뭐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사실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뭐 이쯤에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의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공적인 언론이라도 이런 데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네. 제가 찌양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먹방 컨텐츠를 싫어하는 깜짝 거지. 놀랐어요. 지금 댓글을 그냥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찌양은 아니고 저 먹방 콘텐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아유. 근데 찌양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래? 먹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 먹는 것을 이용해서 좀 예, 과학적이고 예. 이런 부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씀 그래서 저는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 찌양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반대로 저는 좋아합니다. 먹방. 아하.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 AI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 거의 제가 보는 유튜버는 먹는 방송이 좀 많습니다. 근데 왜 살이 안 찌시는 거예요? 살 쪘잖아요. 그래서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찌양 좀 힘내기를 바라고요. 자, 이 찌양 사건에서 좀 한 가지 더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 내용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시청역 사건 등 급발진 사고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뭐 급발진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운전자들은 뭐 하나같이 급발진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딱 급발진이다 이렇게 밝혀지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지는 않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급발진이 밝혀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과수에서도 지금 전체가 360건 정도를 뭐 이렇게 감식을 했고 실제로 네. 60건 정도를 했지만 한 건 정도만 지금 재판 중이고 나머지는 없는데 네. 밝혀진 바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질 부분은 분명히 남해하지만 심리적 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실수를 했는데 네.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우기는 분들도 있고 많죠. 자기도 모르게 밟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오히려 후자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예. 10건 중에 7건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엑스레터를 밟았는데 자기는 그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착각하는. 그렇죠. 나중에 페달 그걸 확인해 보면 사실은 자기가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으로 사회적인 형태를 묻어가는 형태의 심리적 동화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가기관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좀 명확히 밝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걱정하는 건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과하게 앞서 나가는 것.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블랙박스 오디오가 중요하다. 아. 근데 블랙박스 오디오가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사건에 5초밖에 안 되는 데는 오디오가 없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렇게 심리적 부동이라든가 너무 얼어갖고 하고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예, 예. 정도만 예. 했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러면 그 대사 외우듯이 급발진이야? 아니야? 그걸 대화했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문성도 인정해 주지만은 조금 미리 좀 속단하는 것은 우리의 시청자들이라든가 분들이 조금은 좀 네. 경계해야 된다. 충분히 논의가 된 후에 그렇죠. 판단은 늦지 않다. 실제로 뭐 블랙박스 오디오로 이제 제가 뭐 이게 판결 중에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급발진이 되면서 예. 아니면 급발진보다 이런 거 있죠. 급발진 걸렸는데 브레이크 작동이 하지 않는 왜 안 돼? 왜 안 돼? 제동이 안 그렇죠. 걸린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대화 중에 정황적인 증거가 그렇죠. 될수 있죠. 그런 경우 있죠. 여보 왜 안 돼? 왜 안 돼? 제동이 안 돼? 제동이 안 돼. 우리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붙이자. 예, 막 그런 거. 이런 거는 맥락도 맞고 정황도 맞고 예. 이거 맞으면 이거는 되지만은 너무 짧은 시간에 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짧게 급발진인데 급발진 상황이라는 거는 실제로 말하면 급발진은 실제로 아주 원인 불명의 이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자에 의하지 않는 자동차가 직접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속이 걸리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를 입증하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대로 본인이 실수해놓고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심리적 현상이 분명히 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급발진에는 심리적인 형태의 흔히 말하는 뇌와 다리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물론 본인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은 그런 것도 존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제에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걸 네. 통해서라도 우리 제조사가 좀 참여에는 음흠. 그러니까 진짜 이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크게 한번 좀 네. 밝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판결상으로는 급발진 관련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건, 두 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죠. 예. 조금 이제 인정될 예. 만한. 근데 그거 말고는 없죠. 대부분 예. 지금 우리 베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심, 2심 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든지 그래서 그렇죠. 예. 몰라요. 모르죠. 아니면 끝까지 선고가 돼가지고 이거 급발진이었다, 결함이었다라고 됐던 판결이 매우 적거든요. 매우 적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자동차 회사도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급발진 없으면 없다고 딱 이렇게 다 입증되는 게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제대로 한번 좀 내용을 왜냐하면 네. 우리 이제 자동차가 단순히 운송 수단이 아니라 이제 전자장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컴퓨터가 너무 많아요 그 맞아요, 안에. 맞아요. 컴퓨터가 먹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기계니까. 근데 그 부분을 너무 숨기려고 하는 것도 물론 의도적인 건 아니라 네, 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밝은 사회에서 모두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요. 그렇죠. 또 피해자들도 맞습니다. 어쩌면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사건 중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할머니가 손자랑 도연이 가다가- 사건, 네, 강릉 도연이 사건이죠. 사건이. 그런 경우는 사건 뭐 진행 중이고 있고 뭐 입법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어쨌든 실수든 뭐 그 자동차 결함이든 결론이 난다 그러면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네. 유가족도 사실은 그 부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요. 모두 다 편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공백 상태 같아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자, 뭐 일본인가 보니까 그 브레이크에 이제 카메라 설치하는 그렇죠. 거 그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더 증가하고 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비용을 댈 것이냐 네네네네. 그럼 그것을 이제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그걸 정확히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예.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된다고 하면 저도 좋죠. 네. 근데 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러면 이 자체의 어떤 설계도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어떤 굴지의 현대자동차 회사인데 네. 다른 나라라 경쟁하는데 여기만 공개할 수는 없는 절대 안 거니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급발진이란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예민하고 민감한 그럼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도 사실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고 그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말씀대로 잘못됐다가는 회사가 뭐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급발진인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차제에 뭐 일본 같이 필요하다면 브레이크에 이제 그렇죠. 그 블랙박스 브레이크에 카메라 설치하는 거 그 방법밖에 사실 없는 것 같네요. 자, 이 오뚜기 스머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엄청나게 가속이 되는 것이고 엑셀을 잘못 밟는 거하고 가속이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혹시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전문가한테 저도 여쭤봤는데 네. 가속을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받는다는 건 스로틀 밸브를 확 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로틀 밸브가 가속 페달이 밟는 거와 무관하게 컴퓨터의 어떤 먹통 시스템을 열려버리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 1초, 2초 사이에 갑작스럽게 연료와 그것이 확 나가니까 굉음이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굉음도 그 어떤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증거의 하나가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시에서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소음이 그러니까 소리가 갔다 오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구분할 수 있죠. 네, 굉음을. 네, 네, 근데 네. 이게 반사돼서 이게 솔직히 충돌음인지 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모르는데 그 미국의 연방 수사국에서 네. 뭘 했냐면은 도시 곳곳에다가 네. 고감도 마이크 설치합니다. 일부러 네, 그래서 총격과 이런 굉음을 구분해낼 수 있는 고감도 마이크를 설치해 갖고 사실은 그건 반테러 정책인데 네.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자, 그런 것들 통해서 좀 확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베프의 촉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